여왕의 집 25화 마지막에서 은호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은호가 크게 다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은호가 멀쩡하다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드라마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은호가 어떤 현명한 판단을 하여 강재인과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강세리가 왜 감옥에 가게 되는지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은호가 횡단보도에 도착하였고 강재인은 은호를 보고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란불이 되어서 은호가 강재인에게 뛰어가는데 이때 트럭 한 대가 은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트럭은 은호를 심하게 치지는 않았지만 은호는 잠시 쓰러졌습니다. 강재인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은호야, 안 돼.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은호의 몸을 끌어안은 강재인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두 팔은 은호를 꼭 끌어안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급히 은호를 들것에 눕혀 실었습니다. 강재인은 정신을 잃을 듯한 얼굴로 그 옆에 올라탔고 차 안에서도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채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호야, 눈 좀 떠봐. 제발 엄마 여기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무표정하게 누워있던 은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고 이내 작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강재인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야, 너 괜찮은 거니? 정말 괜찮은 거야? 은호는 조심스레 엄마의 손을 감싸 쥐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그렇게 안 아파요. 그냥 잠깐 아픈 척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재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은호야, 아프지 않은데 왜 아픈 척을 하겠다는 거니? 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강세리 아줌마가 의심스러워요. 병원 오기 전에 지호가 그랬어요. 세리 아줌마가 엄마를 보게 해줄 거래라고요. 뭔가 이상해요. 그 말을 들은 강재인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황지호의 말을 떠올리며 강세리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래, 강세리가 나에게 은호를 보게 해주겠다고 말했었지. 괜히 순순히 약속을 지킬 사람이 아니었는데. 강재인은 침착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고맙구나. 너 덕분에 엄마가 진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이 해보자.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아픈 척을 조금만 더 해줄 수 있겠니? 은호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황은호는 병원에 입원하였고 연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의식불명 상태를 연출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 주변에는 산소 튜브가 놓여 있었고 눈은 감긴 채 심박수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기찬의 집에서는 화려하게 꾸며진 거실에서 황지호의 생일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웃음과 케이크, 풍선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황기찬은 연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휴대폰을 보는 순간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였습니다. 은호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재인, 지금 은호 데리고 있어? 어디야, 무슨 일이야? 강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호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황기찬은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집어들고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은호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은호야, 내 아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자식을 찾아내서 감옥에 쳐넣을 거야. 강재인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은호의 말을 들은 이후부터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강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사고가 발생했던 교차로의 CCTV 기록 열람 신청서를 출력해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지인이었던 민간 조사관을 통해 교통사고 직전 2시간의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하였고 다시 병실로 돌아와 화면을 반복 재생하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야 바로 이 횡단보도에서 그녀는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트럭 한 대가 주차된 후 몇 분간 정차해 있었고 곧이어 어떤 차가 다가와서 트럭 기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화면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의 머리카락 색과 체형 그리고 들고 있는 가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건 강세리야. 강재인은 바로 그 정황을 확대하고 영상 보정 필터를 여러 번 적용했습니다. 그러자 흐릿했던 영상 속 인물의 얼굴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리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캡처하여 저장한 뒤 바로 트럭 번호판을 확대했습니다. 번호는 다행히도 선명하게 보였고 그녀는 곧바로 교통안전공단의 차량 등록 시스템을 조회하여 해당 트럭의 소유주와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고요한 골목의 한 정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트럭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운전석에서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철원 씨 맞으시죠?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순간 멈칫하며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황은호 군의 어머니입니다. 당신이 며칠 전 제 아들을 거의 치다시피 했던 바로 그 운전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강세리라는 여자를 만났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강재인은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그의 눈앞에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바로 그날 CCTV 속 강세리가 트럭 창문 옆에 서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짓말을 하신다면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이철환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맞습니다. 강세리 씨가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원래는 강재인 씨를 차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돈을 주겠다고 했고요. 전 그저 돈이 급해서. 강재인은 말없이 그의 고백을 녹음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경찰에 제출될 겁니다. 그 순간 복수의 퍼즐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강재인은 마침내 강세리가 트럭 기사와 내통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거짓은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병원의 복도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몰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은호의 병실로 몰래 들어온 그녀는 은호가 의식불명 상태인 줄 착각하고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이게 다 너희 엄마 때문이야. 강재인 그 여자만 없었으면 이 모든 일도 없었어. 넌 엄마를 원망해야 해. 물론 내가 한 건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 순간 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아줌마였군요. 강세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뭐야? 황은호 너 깨어 있었던 거야? 은호는 베개 옆에 두었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말한 거 전부 녹음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강재인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세리, 역시 너였구나. 순식간에 보안요원들이 들어왔고 강세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며칠 뒤 황기찬은 감옥에 있는 강세리를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흐르다 황기찬이 차가운 시선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리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 말에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결국 우리 둘 다 이 꼴이잖아. 나도 당신의 범죄에 대해 모두 말할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웃기지 마. 황기찬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창이 가볍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지. 근데 너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가 나를 감옥에 밀어넣는다고? 너도 공범이야. 같이 끝까지 가야지. 황기찬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강세리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서로 마찬가지겠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고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황기찬은 마지막으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이제 너랑 나 다시는 볼 일 없어. 그 말에 강세리는 대답했습니다. 곧 당신도 이곳에 오게 될 거야. 결국 황기찬도 자신의 죄가 드러나 구속되었고 황기찬과 강세리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은호와 함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해질 무렵의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도 엄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강재인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고 이제 그녀의 삶에는 다시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딛고 진정한 행복과 정의가 꽃피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호와 강재인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